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토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7경기 EPL과 라리가 위주로 준비를 해왔고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배너가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 게임 한 번씩 가입 부탁드리고요. 가입하실 때 추천인 띵크 꼭 입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는 뉴캐슬 대 첼시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 우측에 있는 것은 이제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고요.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패를 보고 있습니다. 첼시 쪽을 보고 있고요. 이 경기는 사실 뭐 배당 쪽으로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첼시도 물론 부상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뉴캐슬은 부상자가 좀 워낙에 좀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력적으로도 지난 시즌과 비교를 했었을 때, 이런 크로스와 세트피스에서의 조금 약해진 부분,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이 수비적으로 좀 크로스와 세트피스에 좀 취약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은 좀 라인을 내리고 역습을 노리는 그런 모습에서 좋았던 팀인데, 역습에서의 파괴력이 좌우측에 막시멘과 알미론이 지난 시즌만큼의 그런 파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뭐 중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지난 시즌에는 그래도 강팀 상대로 좀 좋았었던 이변을 만들어냈었던 뉴캐슬인데, 사실 지금의 첼시, 지흐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킥력으로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도 하고, 지금의 첼시를 막아내기에는 저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의 패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언어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는 좀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저는 조금 오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가 일단 정배를 받았고요. 사실 뭐 뉴캐슬과 첼시의 경기, 뉴캐슬이 라인을 내렸을 때 첼시가 라인을 내린 팀들 상대로 버거워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지금의 첼시가 그래도 이적해온 선수들이 적응을 그래도 잘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득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첼시가 선제골을 넣으면 분명히 뉴캐슬은 라인을 기존처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올려서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의외로 많이 나올 양상으로 펼쳐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첼시가 마이너스 1점을 받더라도 저는 이 경기에서는 네, 잠시만요. 네, 첼시가 마이너스 1점을 마엔이죠. 하더라도 저는 이 경기에서는 첼시가 2점차 이상으로 승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첼시가 말씀드렸다시피 득점을 하게 되면 뉴캐슬의 라인을 올릴 테고, 첼시는 공간이 있을 때 더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번 경기는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2번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경기는 레반테 대 엘체의 경기입니다. 자, 레반테 대 엘체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반테가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았어요. 낮은 정배를 받았고, 저도 일단은 뭐 이 경기는 레반테 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쪽으로 승무 쪽으로 나오고 있고, 이 경기는 레반테 사이드 쪽으로 느껴지는 경기인데, 일단 저는 이 경기에서 좀 무승부를 보지 않는 게, 레반테가 지금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4연무까지는 조금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승패로 좀 나눠진다면 엘체가 생각보다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측면에서 이런 크로스 공격도 있고 뒷공간에 대한 이런 불안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어서, 레반테가 이번 시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캄파니아가 지난 경기에서 교체로 투입을 하면서 복귀를 했고, 또 한 방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는, 수비적으로는 레반테가 더 불안하더라도 공격적으로는 저는 그래도 레반테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레반테의 승을 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조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언어버에서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고민을 했지만,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좀 오버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에서 좀 득점이 두 팀 다 그렇게 결정력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어서 좀 사실 언더에 가까운 그런 경기인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좀 의외로 이 경기에서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비슷하게 좀 잘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못하는 두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에서는 의외로 좀 득점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면서 그런 카드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장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에서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는 레반테의 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핸디캡 무승부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봤었을 때 지금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하는 이유가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레반테가 이기더라도 1대0 내지 2대1 좀 간신히 좀 이길 것 같습니다.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런 상황에서 레반테가 좀 2점차 이상의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레반테의 수비 역시 좀 좋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었을 때는 저는 이 경기에서는 레반테의 핸디캡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무승부를 보고 있고요. 3번 경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번 경기는 아스톤빌라 대 브라이튼의 경기입니다. 네. 이 경기에서 일단 아스톤빌라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정배를 받았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높은 배당을 받았어요. 높은 배당을 받았고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이변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승부패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이변 쪽으로 좀 무승부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일단은 뭐 두 팀을 봤을 때 흐름적으로나 경기력적으로나 더 좋은 팀은 빌라입니다. 하지만 브라이튼이 경기력이 결정력이 안 좋아서 그렇지 경기력은 항상 좋습니다. 또한 아스톤빌라가 이런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들과 수비적으로 좀 역습에 취약하고 좀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브라이튼이 램프티나 코넬리를 활용한 역습 또는 이런 그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면서 해나가는 그런 압박이 아스톤빌라에게 좀 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브라이튼의 승은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해서 무승부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저는 이 경기에서는 의외로 좀 역배로 저는 이 경기는 좀 언더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톤빌라와 브라이튼의 이런 맞대결이면 사실 오버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브라이튼이 일단 결정력이 좋지 않고 아스톤빌라가 의외로 이런 브라이튼의 압박에 좀 고전을 하게 된다면 좀 언더의 양상으로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변을 보고 있죠. 이변 쪽으로 이제 아스톤빌라의 무승부 쪽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스톤빌라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경기들은 이제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경기들은 이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맨유 대 웨스트 브로미치의 경기고요. 이 배당에서의 확률은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동일하게 일단 맨유의 승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에서는 살짝은 무승부도 좀 느껴지는 게 맨유가 이런 약팀 상대로 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무승부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배당적으로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았고 또 맨유가 그래도 지난 경기 에버튼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다시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웨스턴 브로미치의 수비적인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도 맨유를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유의 승을 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두 팀을 봤을 때 맨유도 지금 부상자가 이제 린데로프도 그렇고 부상자들이 있고 웨스트 브로미치는 코로나로 인해서 선수들이 좀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선수들이 좀 있어서
이 경기는 완전체의 두 팀이 아니고 또한 수비적으로 맨유도 좀 불안한 부분, 그리고 웨스트 브로미치도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뭐 맨유의 승을 보고 있고 좀 맨유가 다득점을 한다라기보다는 좀 1점 차로 좀 간신히 이길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유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경입니다. 2위 토트넘 대 10위 맨시티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패를 가리키고 있고 제 생각도 동일하게 토트넘의 패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토트넘이 도어티 선수가 못 나오는 부분에서 오리에가 나올 텐데 뭐 공격적으로는 나쁘진 않지만 수비적으로 과연 이 맨시티의 스털링이나 데브라이너 선수를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중원에서의 이런 두 팀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고 맨시티는 뭐 부상자들이 좀 있으면서 좀 약간 강제 로테이션이 좀 됐었는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축 자원에서 부상자가 없었죠. 그래서 뭐 손흥민도 그렇고 케인도 그렇고 휴식을 제대로 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 A매치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토트넘은 또 지쳐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토트넘이 이런 맨시티의 뒷공간을 노릴 수는 있더라도 맨시티 상대로 저는 무승부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패를 보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오버 쪽으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득점이 적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토트넘이 수비적으로 공격에 비해서 좀 불안한 팀이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핸디캡도 저는 이 경기는 좀 맨시티의 2점차 이상의 승리를 보고 있는 게 토트넘이 공격은 굉장히 좋은데 중원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 수비가 좀 너무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이 더 좋은 성적 그리고 더 좋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조금은 이제 수비에서 보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토트넘의 수비로는 맨시티 상대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토트넘의 핸디캡 패로 2점차 이상의 패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12위 세비야 대 17위 셀타비고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에서는 일단은 무승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승과 이제 승무를 가리키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비슷하고 승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승과 승무를 좀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세비야가 의외로 좀 지금 나바스 선수가 지금 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고 또한 공격에서의 지금 수수 선수가 지금 부상자 명단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봤을 때 세비야가 완전체의 모습은 아니고 의외로 셀타비고 상대로 좀 상대 전적에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나바스가 세비야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큰데 만약에 나바스가 있었다라면 셀타비고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 크로스를 좀 쉽게 허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세비야가 또 측면에서의 플레이가 좋죠. 그런 부분이 나바스를 활용한 게 가장 큰데 지금 나바스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와서 저는 세비야가 또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셀타비고의 승보다는 이변을 본다면 무승부가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는 언더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비야가 리그에서 유난히 좀 챔스에선 좋은데 리그에서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셀타비고가 좀 내려앉아서 역습 형태를 좀 노린다면 세비야가 나바스 없이 좀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더 쪽을 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 쪽으로 좀 이변을 봤기 때문에 세비야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 배당에서 승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틀레티코의 좀 패를 보고 있습니다. 해외 배당에서 일단 배당적인 확률이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고 아틀레티코가 지금 수아레즈 선수가 이제 코로나로 못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에레라 선수까지 못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중원에서의 에레라도 에레라인데 그런 지금 전방에서의 펠릭스와 수아레즈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좀
득점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공격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르셀로나다 안수파티가 이제 부상으로 당분간 나오지 못하죠. 그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바르셀로나는 대체 가능한 선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즈만도 결정력은 조금 아쉽지만 이런 활동량적인 부분이나 연계적인 부분 그리고 공격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아틀레티코가 수아레즈 없는 게 저는 더 타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르셀로나가 뭐 최근에 성적이 좋지는 않지만 이번 시즌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경기 아틀레티코를 잡아내면서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의 패를 보고 있고요.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도 좀 중원에서 일단은 부스케츠 선수도 부상이기도 하고 아틀레티코가 어쨌든 수아레즈가 없더라도 팔릭스나 뭐 코레아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래도 공격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무득점을 할 것 같진 않고 바르셀로나 역시 좀 득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이 두 팀의 맞대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버 쪽을 생각을 하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가 좀 힘겹게 승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가장 추천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는 뉴캐슬의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2번 경기는 레반테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아스톤빌라의 핸디캡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맨유의 오버 5번도 토트넘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6번은 이제 세비야의 언더 7번은 아틀레티코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픽이 적중이 될 때도 있지만 가장 추천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 덜 추천을 드렸던 게 적중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셔서 잘 조합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7경기 중에서 제가 좀 가장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투포를 뽑아봤고요. 첫 번째는 뉴캐슬의 패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져간 것은 토트넘의 오버를 이렇게 가져가 봤습니다.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이제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토트넘과 맨시티 경기는 2시 반에 업데이트가 돼서 따로 준비를 해오지 못했고요. 배당적인 확률만 보더라도 좌측에 이제 총 2.1배당인데 뉴캐슬과 첼시의 경기는 첼시의 승이 1.33배당이죠. 하지만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뉴캐슬의 패배가 첼시의 승이 1.51배당으로 거의 0.2점의 이 배당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토트넘과 맨시티 경기도 업데이트가 되어 있었다라면 더 높은 배당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좌측의 배트맨보다는 인플레이에서 더 많은 배당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